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우선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거라서. 지금 이번 시간은요,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 이 10주년을 맞아서 회고와 전망이라는 세미나를 하는데요.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선 전문가들 모신 그 분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소개는 각자가 합니다. 곽상원 작가님부터 각자 이렇게 쭉 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코미디 페스티벌 10년째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예능 작가 곽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중문화 관련된 글을 계속 쭉 써오고 있고 북코페 1회부터 제가 좀 참여를 했었고요. 지금 현재까지 계속 북코페를 아주 애정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대중문화평론가 정덕현입니다. 인트로듀스. 안녕하세요. My name is Damien Hodgkinson. I am the executive director with Melbourne International Comedy Festival. Melbourne International Comedy Festival is one of the largest comedy festivals in the world and one of the largest and most loved comedy events of any kind in Australia, in Melbourne.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멜버른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의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미안 호킨슨입니다. 멜버른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은 세계에서 가장 큰 코미디 페스티벌 중에 하나이고요. 호주에서 가장 크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문화 이벤트입니다. In 2022, our total audience was over 500,000 tickets sold, which we were really excited to be able to attract such engagement through COVID. 2022년에 멜버른 코미디 페스티벌은 티켓 판매량이 대략 50만 장 이상이었고요. 그래서 뭐 이제 팬데믹 이후에 다시 그렇게 좀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0만 년 그 한 달 동안 코미디 페스티벌이 열린다면서요? 500,000 tickets for the 4 weeks.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특창 씨는 소개 안 해도 소개하십시오. 프로그램. 네, 저는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의 해외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황덕창 수석 프로그래머입니다. 오늘은 제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오늘 데미안 호킨슨 씨 통역을 또 겸하기로 했는데 제가 영어 실력이 좀 별로라서 좀 통역이 좀 어설퍼도 좀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진행도 겸사해서 맡은 헤럴드 경제 서병기 기자라고 하고요. 저도 1회 때부터 비대면 2차례를 제외하면 매번 온 것 같거든요. 심지어 저는 1회 전에 한일 간의 코미디 페스티벌을 파일럿 전초전식으로 한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취재를 했기 때문에 아마 현장은 거의 다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박수를 한번 치자고 한 거는 이게 한 번에 공백 없이 이렇게 10번을 치른다는 게 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항상 보면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중단되는 사례들이 다른 행사장에 가보면 그런 게 있던데 북코페는 이렇게 10년을 이어져 왔다는 게 좀 대견한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박수 받을 만한데 처음에는 사실 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회의적인 시각도 많았고 그런 점에서 정평론가가 그때 봤을 테니까 느낌을 좀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첫 해에 제가 참여했을 때는 북코페가 이렇게 올 줄 몰랐어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좀 열악한 조건들이 되게 많았고 그래서 개막식에서부터 사실은 그렇게 이게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좀 갖게 됐는데 이게 시간을 계속 거듭해가면서 아까 이제 서병기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해 빠지지 않고 계속 이거를 페스티벌을 이어오고 그 과정 안에서 뭔가 성장을 만들어내고 조금씩 발전해가는 모습들을 가져오면서 지금 10회까지 온 것 같거든요. 사실 이 10회 첫 회와 지금 10회를 제가 약간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첫 회와 지금은 코미디의 환경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변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첫 회는 사실 여기 왔을 때 제가 약간 한국의 지금 코미디는 너무 TV 쪽에 쏠려 있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당시에 여기 참여했던 개그맨들이 대부분 다 개그 콘서트나 우차사나 이런 그 TV에서 했던 공개 코미디에 참여했던 코미디언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10회를 지나고 지금 현재를 보니까 그분들도 있지만 지금은 뭐 유튜브를 통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소극장 공연을 통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던가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참여한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제 해외에서 참여한 어떤 그 팀들도 굉장히 다양한 어떤 퍼포먼스부터 뭐 마임 뭐 거기에다가 논버블 퍼포먼스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쇼들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다양해졌죠, 그죠? 그래서 10회가 되니까 확실히 굉장히 코미디의 다양성 같은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저는 이 성장한 부분들을 굉장히 지금 좀 의미 깊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정평론가님께서 이 초기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가 개콘, 류가 코미디의 전체인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부코페라는 공연형 그 코미디를 보면서 코미디가 다양하게 갈 수 있겠다는 걸 느꼈다는 말씀을 했고요. 저는 그 1회와 그 한일 코미디 페스티벌 취재할 때 약간 좀 이렇게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이유가 있어요. 그냥 잘 안 될 것 같다는 그 생각을 한 이유는 언어 때문에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일본 말을 듣고 한국 관객이 웃을 수 있을까? 근데 해운대 백사장에서 제가 그 표정을 봤는데 굉장히 많이 웃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말을 좀 했거든요. 그 일본 코미디언이. 물론 이제 넘버벌이나 그 저글링이나 뭐 마술 뭐 이런 쪽에 그 기회 같은 것도 좀 서커스 같은 것도 있었지만요. 이 대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웃을 수 있다는 걸 보고 김준호 집행위원장하고 아 이거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호주나 이런 데서 온 그 댄디맨이나 이런 분들한테 취재를 했어요. 물어봤더니 이 기후라는 게, 제가 한 게 기후라는 게, 그분들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혀 언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언어의 장벽을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이미 노하우를 다 갖고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그걸 왜 제가 걱정할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미 영업 비밀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 데미안 호킨슨 씨한테 질문 하나를 던지고자 하는데, (1회) 때부터 그 데미안 호킨슨 씨가 보셨거든요. 보시면서 한국 그 처음에 이제 개콘 스타일의 사람들이 좀 많이 나오다가 지금 이제 공연형으로, 초기에는 공연팀이 한 3팀, 옹알스부터 해서 드립걸스가 3팀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상설팀만 해서 30팀이 이제 넘거든요.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좀 데미안 호킨슨 씨가 어떤 걸 느끼셨는지 좀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So in the beginning of the beginning of the festival, we have just three Korean comedy teams, and the comedy street in Korea was around 50 stations. Now we have more than 30 Korean teams. So how did you look at the historical DI from the beginning? So how's your opinion about such kind of change from the beginning to now? Thank you. It's been an enormous honour and privilege to be able to attend a number of BICFs since 2015. This is the 5th time that I've visited, and it's been wonderful to see how the festival has matured and changed across that time. 저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총 5번을 그 부코페를 방문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변화의 과정들을 보는 게 참 정말로 좋았다고 합니다. One of the things that I've observed is attending the opening ceremony is how the performers from Korea have a very large following and a huge support base, obviously through their broadcast and their television work. And it's great for audiences to have the opportunity to see these people in person and to experience them in a live situation. 일단 참 대단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일단 그 개막식이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개막식은 이제 막
개막식에 참가하는 이제 한국 코미디언들은 좀 많은 사람들의 어떤 뭐 인기나 뭐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관객들은 그런 사람들을 또 직접 이렇게 자기 앞에서 볼 수 있고 그런 기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뭐 굉장히 좀 좋은 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One of the things that is so unique and special about a festival is that it's a live experience. It's people engaging, sitting in an audience, engaging directly with performers. So I think to bring the famous comedians and the comedy teams from broadcast to give Busan audiences and visitors who are here the opportunity to experience a live comedy show is what makes this event special and all festivals. 이러한 코미디 페스티벌의 굉장히 좀 특별한 점 중에 하나는 코미디언과 관객이 직접 만나서 직접 소통하고, 그러니까 바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일반 보통의 경우에는 TV나 유튜브나 이런 뭐 간접적인 방법으로 코미디언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런 행사를 통해서 관객들과 코미디언들이 직접 대면해서 또 만나고 소통하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One of the things that I've also really enjoyed is how Dennis's programming and the festival has honed the kind of international artists that are presented to really understand the strength and power of non-verbal comedy and to see the audience responses. Seeing an international show yesterday, the audience was in raptures. They loved it, and to really celebrate the strength of non-verbal comedy.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이 북코페의 특별한 점 중에 하나는 다양한 형태의 어떤 국제 코미디, 해외 코미디 공연을 저희 프로그램에 지금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제 뭐 그 봤던 그런 해외 공연도 역시 관객들이 그런 코미디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사랑하고 그리고 이렇게 직접 소통하고 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고, 그런 부분들도 또 북코페의 특별한 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가 제가 딱 들으니까 인상적으로 들리거든요. 하나는 그 BICF 코미디가 관객하고의 그 소통, 오디언스하고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거고, 또 하나는 처음부터 그 외국 코미디 팀들을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교류와 함께 보는 눈을 길렀다. 이래 대회 때부터 7개국 코미디언들이 왔어요.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 어떻게 부르고,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7개국을 그 공연팀을 물론 이제 황덕창 해외 프로그래머의 고생이 무지하게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거의 뭐 그냥 맨발 헤딩하는 뭐 이런 그런 식일 텐데,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코미디를 보는 눈이나 제작자 관계자들도 그런 눈을 좀 키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곽상원 작가님에게도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 코미디 페스티벌이, 부산 코미디 페스티벌이 이렇게 10년을 해오면서 발전을 해오면서 거기에 작가시니까 그 아이디어가 그런 데 조금 더 이런 그 추천하고 싶거나 접목하고 싶은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이제 코미디 페스티벌을 계속 이제 참여를 하면서 또 요즘에 또 이제 10년 동안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첫 번째로 이거는 이제 관객 입장에서 한번 봤을 때 작가적인 측면이랑 관객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멜버른 코미디 페스티벌이나 뭐 에딘버러나 다녀오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 이제 요즘 스마트폰 시대에 이 어플 활용이 엄청나게 잘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관객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공연 정보뿐만 아니라 각종 이벤트나 또 어쨌든 이 페스티벌은 또 지역의 축제이다 보니까 그런 관광 산업하고 여러 가지가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어플 활용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또 약간 뭐 예산이나 지원 관련이기 때문에 예민할 수도 있는데 부산시가 해주셔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이제 어플이 없다 보니까 사실 이제 웹페이지 들어가서 봐야 되거나 뭐 또 공연장에 또 관객이 많이 모이는 공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막 대혼란의 관객이 펼쳐져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시스템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TV 플랫폼에서 이제 디지털 플랫폼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유튜브에 이제 최적화된 이제 우리 한국의
코미디언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 친구들이 어쨌든 관객들을 위해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주 유튜브 컨텐츠에서 공연하러 넘어와서 약간 크로스오버된 이제 장르들을 지금 이제 막 시작 단계라고 봐요. 그래서 어제 쇼타임도 그렇고 좀 또 계속해서 이제 뭐 여러 팀들이 이제 공연화 피식대학도 예, 피식대학도 그렇고 이제 공연하고 접목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과도기다 보니까 이 공연과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어떻게 잘 믹스가 돼서 뭐 키노 드라마는 아니어도 새로운 장르를 좀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들의 노력과 또 뭐 작가들도 같이 협업이 되면 좋겠지만 어쨌든 좀 새로운 우리 개그맨들 코미디언들이 요즘 가지고 있는 장기인 영상화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공연하고 잘 묶어서 새로운 장르를 좀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저 TV 공연형을 유튜브와 어떻게 접목을 해서 새로운 게 나올 수 있다고 저도 충분히 되고, 아직은 어쨌거나 개콘이 없어졌지만 TV로 코미디를 보는 거는 그 중년들을 포함해서 익숙한 사람들 좀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완전히 다 사라진 디지털화가 되지만, 그래서 그런 점에서 개콘이 이 10년간의 기간 동안에 개그 콘서트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중간에 또 그걸 살려보자는 그 계승자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 약간 좀 애매하게 실패인지 성공인지 이렇게 한 단어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시즌 2를 하기도 약간은 좀 불투명한 상태에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정평론가님께서 그 계승자와 좀 북코페 이런 좀 관계나 뭐 이런 좀 어떤 이게 양자가 발전하기 위해서 좀 어떤 식의 모양새를 취해야 되는 건지요? 계승자는 어쨌든 지상파, 그 중에서도 그 공영방송인 KBS에서는 웃음에 대한 부분, 코미디에 대한 부분들은 의무적으로 좀 챙겨야 되는 분야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 같고요. 당시에 이제 그거를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 이건 사실은 이제 서바이벌 방식으로 약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효과를 냈는가 하는 생각은 약간 이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제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일단 좀 인식을 해야 계승자에게도 같이 얘기가 될 것 같아요. 환경이 아까 초창기 제가 1회에 참여했을 때 개콘 중심으로 많이 움직였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이 개콘에서 이제 그 프로그램이 없어지니까 코미디언들이 그 바깥으로 나와서 다양한 방식의 코미디를 다시 시도하기 시작하고, 그 시도 안에는 유튜브도 있고 소극장형 코미디도 있고, 여전히 지금 뭐 케이블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그 공개 코미디도 있고, 또 아니면 그것도 다 여우치 않은 코미디언 같은 경우는 뭐 연기에 도전을 한다거나 뮤지컬에 도전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 어떤 면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걸 좀 해석을 좀 달리하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뭔가 변화의 전기에 들어와 있다. 근데 이 변화라는 거는 원래 코미디의 본류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TV 코미디, 그러니까 TV 공개 코미디라는 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된 게 지금 최근 한 10년, 20년 요 사이일 거예요. 개콘 전성시대. 그렇죠. 그 이전에도 사실은 유머일 번지나 뭐 웃으면 보게 와요 시절, 꽁트 코미디 시절에도 TV로 다 들어오니까 TV를 통해서 코미디를 보는 방식으로만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 이전 단계로 돌아가면 뭐가 있냐면, 그전에는 실제로 다 무대에서 코미디를 많이 했었다는 거죠.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코미디언들이 순회 공연 같은 것들을 하고 리사이트를 하고 거기서 실제 관객들을 만나고, 그러니까 애초 코미디가 그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직접 관객과 소통하면서 연극적으로 했던 코미디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연애 형식으로 페스티벌 방식으로 한 것들도 다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TV에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다 가려졌었는데, 지금은 이 부분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니까 이제 본류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TV도 있고 유튜브도 있지만 소극장형 그리고 극장에서 진짜 공연형 코미디도 같이 있는 방식으로 지금 환경이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계승자는 그래도 방송에서 여전히 이제 지금 없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에 의해서 좀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물론 그게 정답은 아닌 것 같지만 향후에 KBS는 저는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뭔가를 위해서. 저도 계승자는 계승을 좀 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만 제가 좀 약간의 좀 그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을 느낀 게 뭐냐면 기존의 개콘 팀들 같은 그 선후배 조합으로 동료들하고 조합을 해서 좀 나온 팀들이 좀 많았다는 거고요. 신인 팀이 한 팀이 있었는데 신인 팀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잘했잖아요. 저 휴대폰 그 시대에 나타나는 그런 생활 단면을 가지고 그 꽁트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한 신인 팀이 한 3팀 정도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그러면 좀 더 변화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그 서 기자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하는데 결국 이제 지상파 그 중에서도 공영방송인 KBS가 코미디를 뭔가 명분을 삼아서 방송 프로그램 했을 때 진짜 목적은 어디를 갖고 있어야 사람들이 다 공감할 것인가. 이 부분은 가장 핵심적인 건 개콘이 지금까지 해왔던 가장 큰 원동력은 신인 발굴이에요. 신인들이 계속 등용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계승자는 그 부분이 좀 약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흐름이 아주 계속 이어지려면 신인들이 계속 나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프로그램이 저는 다른 포맷이라고 하더라도 KBS나 이런 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부산 코미디 페스티벌,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을요. 데미안 호킨슨 씨가 처음 말씀해 줄 때 느낌을 팬들과 소통을 많이 하고 있었다. 그리고 국제 팀들을 처음부터 초청하고 교류를 하게 했다. 이 말을 참 인상적으로 느꼈는데요. 저도 뭐 외국에 취재를 가보면 이제 영화제 같은 데 취재를 가보면요. 우리보다도 더 부산 영화제보다 더 발전했다고 하는 칸 영화제에 가면요. 거기는 시민들은 영화제를 하는지 잘 몰라요. 거기 그 영화제 때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영화인들이 있어요. 제가 영화 귀족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뭐 베를린, 베네치아, 칸 이걸 다 똑같은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거기 그 시민들은 없는데 우리 부산 영화제도 그 남포동의원 피프 광장에서 이 시민들 아니 또 전국에서 오신 각자 뭐 이런 분들의 역동성이 부산 영화제를 발전시켰듯이 북코페 역시 그런 그 시민들의 반응 이런 것들이 상당히 코미디할 때 반응들이 그 데미안 씨 눈에 아마 띄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그러면 관객들이 멜버른 같은 데서는 4주 동안 열리는데 조금 한국하고의 좀 다른 점이 있는지 또 그리고 그런 점에 있어서 또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에서 조금 더 한계나 조금 더 이렇게 더 발전 디벨로퍼 될 수 있는 부분은 또 어떤 건지 뭐 그런 점에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In terms of the engagement between the comedian and the audience, maybe he traveled Cannes Film Festival, but it seems that the legends are not interested in the festival, but just industry, the figures in the industry to travel many the film festival all around the world. But the comedy festival, you found that very good engagement between the audience, or maybe mainly the Busan citizen and the comedians. And you have the Melbourne Comedy Festival for the 4 weeks. And so the question one is that how the difference between the interaction between the comedian and the audience in Melbourne and in Busan. And question two is how's your opinion to develop the BICF in terms of the interaction between the comedian and the audience? I think one of the challenges that we are working on in Melbourne that I think is the same challenge, universal challenge for all festivals, and there's great opportunity here, so certainly something that we can achieve is around developing the stagecraft of performers. And the way to develop stagecraft for performers is to give them time to perform. So to create space, so people will have, some comedians have a huge following on YouTube or on television or online,
but that doesn't necessarily translate to how they engage with an audience in a live experience. 일단 뭐 이거는 뭐 멜버른만이 아니라 아마 많은 페스티벌들이 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도전 과제일 텐데 뭐 멜버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뭐 이 스테이지 코미디를 이제 계속 발전시키는 이제 개발하고 이런 뭐 이제 여력들이 있고 그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통역이라는 게 필요 없기 때문에 영어권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제 뭐 거의 코미디언들 중에도 뭐 유튜브에서 많은 팔로워가 걸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 같은 거 SNS에서 팔로우도 많이 걸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TV에서 유명한 사람들인데 일단 중요한 거는 한 가지 뭐 차이점이라면은 일단 거기에는 굳이 그걸 뭐 통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단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And the benefit is twofold. It gives the performer an opportunity to develop confidence and to try and experiment ways to engage with an audience, to find the funny bits that you can find in a theatre with a live audience that you don't have the opportunity to do when you're on YouTube or television. So you're developing the skill and capacity of performers by giving them time. But what you're also doing is building the comedy audience for live comedy. So the more people can perform in front of an audience, the more they develop their skills, but the hungrier the audience is to be able to see more live comedy. 예, 일단은 말이 긴데. Sorry. No problem. Too long? So 일단은 그런데 이제 뭐 또 한 가지 어떤 그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일단 그러니까 코미디언들도 이제 뭐 유튜브나 아무래도 이제 이런 TV 같은 데서는 좀 좀 자기들이 개발하기 어려운 그런 라이브 코미디의 그런 어떤 기술이라든지 또 관객들과 소통하고 이런 방법들을 또 개발할 수 있는 어쨌든 이런 기회들이 계속 제공이 되니까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관객들 역시도 아무래도 이제 뭐 TV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느낄 수 없는 그런 라이브 코미디만이 갈 수 있는 장점들을 또 이런 페스티벌이나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자주 접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도 점점 더 이게 라이브 코미디의 장점이구나 그런 것도 또 인식하고 그 사람들도 더 이제 라이브 코미디를 보고 싶어하고 더 좋아하게 되고 계속 좀 이러한 과정들이 좀 계속 그 발전이 될 거라고 좀 말씀하시거든요. May I say one more thing? One of the things in Melbourne, through the pandemic, there have been no performances. No one has had an opportunity to perform. So one of the ways that our festival helped artists is to give them more stage time. So we started running a regular comedy room and we presented shows outside of our festival for the sole purpose of helping artists to develop their comedy and to be what we call show fit, to be ready for the festival. Show fit, as in like a sports person. You know, they're 그러니까 그 멜번 코미디 페스티벌도 지난 2년 동안 이제 팬데믹 그 코로나 그 팬데믹이 한참 좀 심했을 때는 자기들도 이제 그 뭐 제대로 좀 그 페스티벌 운영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냥 관객들이 실제로 볼 수 있는 쇼를 할 수 없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자기들이 했던 거는 좀 코미디언들한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극장들을 제공해 주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공연을 하고 관객이 없어도 그러면서 이제 그 코미디언들도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운동을 하면서 몸을 만들어 나가듯이 그 사람들도 그런 환경 속에서 자기들이 어떤 코미디를 개발할 수 있는 일종의 뭐 또 트레이닝의 기회를 제공한 뭐 예, 그런 뭐 활동들을 기회들을 제공을 했습니다. 지금 그 데미안 호킨슨 씨 말씀 좀 정말 잘하시네요. 통역을 못해서 문제지. 아니요, 통역도 잘하십니다. 제가 그 라이브 코미디라는 게 제가 그 지난 15일 며칠 전에요 빌리 아일리시 공연을 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빌리 아일리시 음악을 뭐 이렇게 여러 개를 들었죠. 이렇게. 그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듣는 것과 그 바로 앞에서 고척돔에서요 바로 앞에서 듣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비싼 돈을 주고 공연을 보러 가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멜버른 코미디 페스티벌도 관객과의 그 소통이 어떤 뜨거운 지점이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그 공연을 여는 사람도 이 반응에 대한 즉각적인 체크 앤 뭐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변형시키고 이런 거에 대한 해답을 유튜브나 TV 쪽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TV로만 코미디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코미디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고 곽 작가님이나 정 평론가님께서 두 분이 뭐 교대로 이 유튜브로 코미디언들이 이렇게 진출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는데요. 무대가
거기서 보면 코미디언들의 그 약진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들도 보이고요. 그리고 하이퍼 리얼리즘을 적인 그런 유튜브들이 굉장히 그 구독자를 굉장히 많이 빨리 모으는데 저 쇼박스 같은 경우는 뭐 4개월 만에 뭐 100만 명을 뭐 돌파했고 피식대학도 잘하고 있지만요. 그런 코미디언들이 유튜브에서 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또 뭐 강점이 있는지 이런 것부터 해서 유튜브 코미디로 뻗어나가면서 조금 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가고 있는지 또 거기에 유튜브 코미디 콘텐츠에 조금 더 변화를 줘야 될 부분은 뭔지 느끼고 있다면 그런 걸 뭐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이렇게 두 분이 말씀해 주세요. 그 관객과의 소통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라이브 코미디의 관객하고의 소통하는 것이 완전히 좀 다른 체험을 해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유튜브도 그렇다고 관객하고 소통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유튜브 콘텐츠도 더 많은 그 전 세계의 어떤 구독자들과의 소통을 끊임없이 이어가면서 그게 성장한다고 봐요. 그래서 유튜브 콘텐츠 안에서도 지금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은 그 발전이 있었잖아요. 한국의 코미디언들도 굉장히 많이 유튜브에 진출을 해서 그 안에 이제 최근에 스케치 코미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붐을 이루고 있는데 저는 이제 좀 유튜브 쪽으로 이렇게 많이 옮겨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코미디가 아까 애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TV 쪽에 아직도 계속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들이 여기서 진짜 활동하고 어떤 면에서는 한국의 많은 그 관객들이나 일반 대중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더 많이 볼 거예요. 지금 웃음에 대한 부분들을. 근데 그런 것들이 평가되지 않고 약간 소외되는 경향을 보이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시상식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시상식에서 지금 최근 들어서 예능 분야는 굉장히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나 뭐 영화나 이런 쪽에는 글로벌한 성장들을 다 이루면서 무슨 성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도 주고 이미 뭐 OTT나 이런 쪽에 있는 이쪽에서 무슨 성과를 내면 거기 있는 분들도 이제는 오픈해서 상을 주는 상황인데 예능은 누구한테 상을 줘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은 유튜브에서 본 분들이 훨씬 더 익숙한데 여전히 이 상의 범주는 TV에만 굉장히 맞춰져 있기 후보 때문에 대상이 안 들어있는 상황. 아예 안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상식에서 이런 것들이 아직 바뀌지 않은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저는 유튜브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통합적인 시상식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북코페나 이런 데서도 조금 아주 끌고 와서 네.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새로운 어워즈. 예, 저도 이야기 들으면서 예를 들면 뭐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이제 어워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유튜브는 누군가가 해주지 않으면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사실 코미디 컨텐츠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이제 TV에서 나온 개그맨들이 이제 자기네들 역량을 과시하면서 또 편집 기술까지 다 해서 처음에는 뭐 꽁트로 갔다가 약간의 몰래카메라로 갔다가 지금은 이제 또 스케치 코미디에 도전하고 있는 팀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것 또한 또 계속 오래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사람들의 또 이제 그 기호들이 바뀌기 때문에 분명히 또 새로운 장르가 개척 이제는 인터벌이 짧은 거죠. 계속 새로. 네. 그렇다고 보면 이제 우리 북코페에서 차라리 그런 디지털 콘텐츠 이 어워즈가 생기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도 아마 런던에서도 이 코미디 콘텐츠에 상을 주는 특히 또 코미디 작가에게 주는 그 아마 코미디 포 체인지였나 뭐 그런 행사도 있는 걸로 알고 커뮤니티에서 주는 그 어워즈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진짜 우리 북코페에서 좀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두 분께서 뭐 북코페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 제공 겸 좀 새로운 컨셉을 도입을 하라는 그런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요. 지금 지상파에서 시작된 컨텐츠 발전이 뭐 OTT까지 이렇게 와서 유튜브와 OTT로 왔잖아요. 근데 그 시상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빨리 발빠르게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더라. 예를 들어서 처음에 지상파에서
바로 유튜브로 온 게 아니고 케이블이 지상파보다 더 재미있게 되는 그런 시점이 있어요. 뭐 TVN이나 엠넷이나 JTBC 이런 케이블 TV들이 그다음에 종편들도 그럴 때 그쪽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에 관련된 사람들은 상을 못 받았어요. 지상파만 가지고 상을 주던 시절이 좀 있다가 이제 더 이렇게 되면서 지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빨리 그런 게 되면서 국민들 대중들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발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고리 역할, 브릿지 역할을 해줄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코미디의 어떤 그 시상식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시상식에서 누구한테 상을 준다는 거는 그 범주가 지금 굉장히 주목받고 있다라고 보는 건데 지금 현재의 예능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비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 맞지 않게. 그래서 예능하고 우리는 또 그 부분도 약간 문제인데 예능하고 이제 코미디를 과거에는 약간 비슷하게 동격으로 본 시각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많이 분리돼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점점점. 분리돼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웃음을 추구한다기보다는 그냥 다양한 재미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고 약간 리얼리티형으로 예, 본래 그래서 있었던 코미디 프로그램이 웃음에 아주 본격화된 코미디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많이 없어져서 TV나 이런 데 많이 없어져서 유튜브나 이런 쪽으로 자꾸 이행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어떤 치하나 그런 존재를 분명히 알려줄 수 있는 시상식이 꼭 필요하다. 근데 이런 걸 북코페가 나서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북코페 관계자님들 이 대목을 특히 주의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그 또 예, 한마디 말씀하십시오. 좀 거들자면 지금 이제 또 유튜브로 많이 이제 들어오신 코미디언들이 있지만 또 그 영역에 이제 못 들어오신 또 소외받은 코미디언들이 또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주변에 이번에도 행사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지금 자기가 코미디 콘텐츠를 하고 있지 않아서 부끄럽고 여기 참여하기가 굉장히 애매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셔서 혹시 이제 이렇게 북코페 기간 동안 오픈된 스탠딩 코미디 행사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 뭐 그 에딘버러 축제의 프린지 페스티벌 네, 같은 네, 이런 네, 네, 형태죠. 맞습니다. 정규는 아니지만, 옆에서 할 수 예, 있는 계속 뭐 운영을 하고 또 거기서 뭐 어워즈를 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하나 생겼으면 많은 또 개그맨들 혹은 또 이 관객들도 참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만요. 황 프로듀서님, 지금 요 아이디어에 대해서 데미안 씨 이 공연 30개 팀만 공연하는 게 아니고 오프닝 주변에 와서 이렇게 다양한 아마추어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공연하게 하는 게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멜버른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이 플렉시블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중요한지 또. So he suggested that the BIC to make the open the access at the stage. So it's just we have that this is we have that 30 Korean comedy teams, but we suggested that to make the open stage. So anyone that wants to have a purpose, if it is not he or she is not professional, they may have a chance to perform on the stage. So you have in the Melbourne Comedy Festival. Do you have any such open access the stage or some event for the newcomers who hasn't got such professional career? Yes, in Melbourne, so Melbourne International Comedy Festival was established in 1987, and for most of our history, we've run a number of development programs that we operate across all of Australia. Raw Comedy is a program that is Australia's largest open mic competition, so we operate heats and finals in every state and territory around Australia, and so over 1,000 people participate in that competition every year, and by the time we get to our festival, the best 30 perform in the national grand final. 멜버른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은 1987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근데 그 동안에 한 3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역사 중에 대부분은 저희가 그런 개발 프로그램들을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로우 코미디라는 그 행사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단지 멜버른이나 이쪽 빅토리아주에만 한정한 게 아니라 전체 호주를 다 아울러서 그러니까 이제 신인들을 발굴하는 행사고 해마다 보통 한 1,000명 정도가 여기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1등을 뽑는다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별로 일단 쭉 이제 그 컴페티션을 한 다음에 이제 멜버른 코미디 페스티벌에는 그 중에서 이제 30명을 이제 추려가지고 이제 그 코미디 페스티벌 중에 이제 그 로 코미디 이제 결승을 이제 말하자면 1라운드, 2라운드 그렇죠. 그렇죠. 이제 파이널 행사를 진행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30명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경쟁을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우승자도 뽑고 이렇게 가지고 시상을 합니다. We also run a program called Class Clowns, which is similar to raw comedy, only it is for teenagers, people under 18. So we have workshops in schools, we run heats and finals, and again, it's about finding and unearthing the next new talent. Again, there's a national grand final in our festival where the best 20 teenagers from around Australia perform and compete to be named the winner of the Class Clowns program.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프로그램 클래스 클라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 로 코미디랑 기본적으로 비슷한데 참가 자격이 18세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10대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 미래의 코미디언들을 이제 키우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각 전체 호주 전역에 걸쳐서 이제 쭉 예선 진행하고 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20명이 이제 그랜드 파이널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제 멜번 코미디 페스티벌에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승자도 뽑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상하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미래 코미디언들을 키우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마련돼 있습니다. We also run a program for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Australians to encourage the very distinctive First Nations voices in comedy. So it's about, again, identifying the best emerging talent and mentoring and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their career. So I honestly think that nearly every Australian comedian has been involved in one or all of our development programs along the establishment of their career. We see Melbourne International Comedy Festival first and foremost as a festival, presentation of comedy to a large and enthusiastic comedy audience. But what we also take very seriously is our role in supporting, nurturing and developing Australia's comedy industry. There are limited ways for people to enter to become a comedian. So the more ways that we can, with our professional comedians, supporting emerging talent and helping people to become better comedians, then that has been a big factor that has seen why Australia has such a large comedy industry. 예, 아까 잠깐 깜빡했던 게 있었는데 그 클래스 클라운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히 그런 컴페티션만인 게 아니라 그 학교의 그런 그 10대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워크숍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개발을 도와주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 호주 원주민들을 이제 애버리지널 그 호주 원주민들을 또 대상으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또 뭐 코미디에 좀 관심을 더 가지고 저도 이제 코미디언으로 좀 커리어를 가질 수 있게 이렇게 좀 북돋아주고 하는 그런 또 프로그램이 하나 또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세 가지 프로그램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이제 개발 프로그램이 있고 그래서 일단 호주의 코미디언들은 아마도 거의 대부분은 이 세 가지 프로그램 중에 한 가지에는 아마 관련이 돼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물론 이제 그 멜버른 코미디 페스티벌이 이제 관객들한테 굉장히 재밌는 코미디를 보여주고 사람들 즐겁게 보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또 자기들의 어떤 그런 호주의 어떤 코미디 산업계를 위해서 또 새로운 사람들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개발하고 또 이 사람들이 계속 그런 코미디언으로 이제 프로페셔널의 이제 커리어를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주고 북돋아주고 이제 발굴해내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자기들의 중요한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을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잠깐 한 가지만 더 물어볼 텐데요. 그러니까 신인 발굴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아이디어도 주셨고요. 그러니까 신인 발굴을 위한 그 디벨로프 그다음에 멘토링 이런 게 프로그램으로 돼 있다는 게 보이고요. 인더스트리를 위해서도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접목이 돼 있다는 걸 느꼈는데 그러면 호주는 코미디언이라는 직업의 어떤 사회적으로 좀 어떤 위상 내지는 그리고 이 정평론가님께서 우리나라는 예능과 또 코미디는 약간 좀 구분되는 듯한 그리고 비중이 예능 쪽에 더 어떻게 되면 더 출연료 많이 주고 그런 경향도 좀 있거든요. 유명인들이 더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코미디가 어떤 갖고 있는 파워가 호주 전체의 어떤 사회적인 문화적인 맥락에서 좀 어떤 식의 차지하고 있는지. So he wants to know that first in Australia,
how do people think about comedian as a job, professional, as a job, and yes, sir. First question. Melbourne International Comedy Festival has played a large role in developing Australia's comedy industry. There are now comedians on a lot of television programs. Nearly every radio station has comedians as hosts. There's a lot of people creating their own YouTube channels or podcasts. So I think that through those programs that I mentioned earlier, the Raw Comedy and Deadly Funny and Class Clowns, what they are is employment opportunities. We are employing comedians to be mentors and to be facilitators and to host events. So I very much see, and it is an industry. It's a community, but first and foremost, people have made careers in comedy, not because of events like ours, but events like ours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 opportunities for people to see comedy as a career. When you see established comedians who took their first step on a stage when they were 15 or 16 through Class Clowns and are now very successful and have a huge support base, and you think of the contribution that opportunity that we created for that person to take their first step as a comedian, it makes me very proud. 일단 뭐 호주 같은 경우 이제 일단 멜번 코미디 페스티벌에도 호주 코미디 산업계에서 우리가 어쨌든 큰 역할을 맡고 있다는 걸 우리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코미디언들 신인들 발굴하고 이 사람들 멘토링하고 이제 키우고 이제 프로페셔널 커리어를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클래스 클라운이라든지 이제 그런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신인으로 이렇게 이제 그 뭐 수상을 하거나 이렇게 가지고 이제 그 데뷔를 하게 된 코미디언들이 또 몇 년 후에 굉장히 성공적인 커리어를 가지고 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부심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대부분의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들이 주로 코미디언들이 진행한다고 그래요. 뭐 우리나라도 뭐 비슷하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뭐 TV에도 뭐 굉장히 많은 코미디언들이 나오고, 또 라디오도 대부분 코미디언들이 진행하고, 그다음에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SNS 등을 통해서 또 많은 또 팔로워들 거느리고 있고, 뭐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우리나라와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Second question is in Korea, the entertainment, there is an entertainment program and comedy program, but in the past we don't have just not the separate the two, but now people tend to separate the entertainment and like the reality shows, entertainment and comedy. So variety. yeah, variety show. Yes, reality show. Usually the entertainers that are appearing the entertainment show get more money than comedy program. So it's in Korea it's separated, and maybe the many entertainers wants to get appear the TV shows and the comedy. So how Australian environment. So In Australia, every night of the week there are comedians on television who are talking about current affairs. They are not just on game shows, it's not just variety, but they are providing a comics view, a comics perspective on the news of the day. And I think that has been possible because we have a sophisticated comedy audience, an audience of people who are interested in comedians taking risk, and they're interested in the perspectives of comedians. There are comedians who are able to stand on stage and perform about things that are potentially controversial, things that are potentially risky. So it's both the skill and the boldness of the performer, as well as the sophistication of the audience to be interested and to want to hear the views and perspectives of comedians, to see the news through a comedian's lens, not just through a newsreader's lens. 뭐 아무래도 이 부분들은 좀 우리나라와 그 호주 아마 서양권들이 다 그럴 거예요. 아무래도 뭐 코미디의 어떤 차이들이 굉장히 좀 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에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일 밤 코미디언들이 TV에 나와가지고 이제 주로 시사 문제에 관련된 뭐 주로 이제 스탠드업
다양성의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사람들도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저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좀 사실 이제 TV에서는 좀 논쟁적인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다. 대신 이제 그 스테이지에서는 충분히 뭐 관객들 어차피 이 사람 보러 온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 대상으로 충분히 어떤 논쟁적인 문제에 관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 좀 민감한 얘기들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단 TV하고 좀 예, 그런 차이인데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좀 TV에서 그런 시사 코미디 뭐 시도는 있었지만 사실 좀 되게 훨씬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차이들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코미디언들도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스테이지에서 자기의 어떤 그런 뭐 관점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뭐 스탠드업으로 통해서 뭐 시사 코미디들이 많으니까 사실 이제 스탠드업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자기 생각도 키우고 이제 스킬도 키우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스테이지에서 많이 트레이닝을 하고 또 이제 TV에 가서는 뭐 이제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이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거니까 이제 좀 그렇게 하고 좀 뭐 그런 정도의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그 동시 통역이 아니라서 시간이 조금 이렇게 지연되는 예, 좀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한 11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 정덕현 작가님 이야기하실 게 아까 그 제가 잘랐는데 아닙니다. 요 지금 통합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내에 지금 예능하고 코미디가 약간 혼재된 생각을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인식 자체가.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예능 쪽은 뭐 방송에서 리얼리티 쇼나 버라이어티 쇼나 뭐 이런 쪽으로 계속 나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약간 소외되고 있는 코미디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독립적으로 끌고 와서 다양한 매체나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많이 대중들을 만나고 아까 저 멜버른의 상황을 얘기를 했지만 그 코미디 관객을 계속 팬덤으로 만들 수 있는가, 더 크게 만들 수 있는가. 그래서 아주 고정적으로 이 코미디 수요자들이 생겨서 이 코미디가 계속 소비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지금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방송이든 유튜브든 또 소극장에서 하는 공연, 라이브 코미디든 다 각각 해야 되는 역할들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튜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미 잘 코미디언들이나 뭐 개그맨들이 와서 막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들을 활동하고 있는 거를 충분히 가치 부여해 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 그게 시상식이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좀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라이브 코미디 같은 경우는 이제 소극장 코미디가 사실은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 그렇게 활성화된 상황이 아니고 코로나19 때문에 더더욱 또 위축된 상황이긴 한데 여기에 또 한 가지 플러스 알파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약간은 B급화된 어떤 공연 아니냐 이런 식의 마인드들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은 고급화된 방식으로다가 뭐 그런 성공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 어제 제가 옹알스 공연을 보고 너무 감명을 받았는데 너무너무 고급 하이 퀄리티의 그 공연이에요. 코미디 공연이에요. 근데 그 코미디 공연이 그렇게 하이 퀄리티가 되기까지의 기간이 꽤 오래 걸렸다는 거. 처음에는 아주 단순하게 작게 시작을 했지만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새로운 아이템들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게 진화하고 성장하면서 이게 컸다는 거. 그걸 보면서 아, 우리도 이런 쪽에 좀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면 이 소극장 코미디를 우리가 흔히 이제 뮤지컬이나 이런 거에 약간 고급 문화로 이게 소비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상파는 지상파대로의 역할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인 발굴을 하기 위한 어떤 방송으로서 공영방송으로서 해야 될 역할 뭐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통합적으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부코페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코미디의 중흥 자체를 이 모든 그러니까 지상파서부터 아까 라이브 코미디 그다음에 유튜브까지 다 망라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부코페가 주도적으로 이걸 잡고서 해나가면 그 위상이 만들어지고 코미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정평론가님 말씀 고맙고요. 뭐 재연까지 다 좀 하신 것 같은데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거의 끝내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요. 좀 어떤 각도에서 말씀을 좀 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그 지금 10회를 맞으면서 점점 우리 그 콘텐츠 문화가 디지털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는 또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 협회도 우리가 주도해서 8개국이 참가해서 이렇게 그 구성이 됐고요. 그 발상도 G20처럼 이렇게 해보자는 발상에서 시작됐는데 앞으로 이제 그 마켓이나
콘텐츠 교류나 이런 데서 뭐 많은 그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기대를 해보는데요. 이제 그런 점 여러 가지 지점에서 북코페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제언 이런 그 부분을 한 마디씩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정덕현 평론가님이 조금 전에 수많은 그 소외된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코미디언들 그리고 또 그런 그 여러 가지 형식의 것들을 어워즈 포함해서 북코페가 약간 허브가 돼서 코미디를 그 역할을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 양쪽 두 분께서도 그런 그 제언을 겸하면서 좀 어떤 길을 갔으면 한다 이런 걸 말씀하고 끝내겠습니다. 곽 작가님부터 먼저 하시죠. 저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평론가님하고 비슷한 생각이어가지고요. 네, 더 이제 오늘 저는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앞으로 북코페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신인 발굴까지도 뭐 아카데미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과제를 너무 많이 주고 네. 가는 것 같죠. 그리고 또 이제 디지털 플랫폼의 코미디 크리에이터들까지 안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또 갖춰야 될 것 같고 또 이 부분에는 뭐 부산이 됐던 또 저희 뭐 관계자들이 됐던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또 말씀하신 거랑은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이제 계속 저는 또 창작자로서 이제 염려되는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코미디언들이 유튜브 디지털 플랫폼에서 사실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서로 이 콘텐츠들이 경쟁하다 보면 약간 어떤 이 유튜브 콘텐츠가 소재나 표현에 있어 제한이 없어서 장점이 굉장히 큰데 그 어느 선을 갑자기 파격적으로 넘어가면 또 이 유저들과의 갭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있네요. 저는 늘 파격적인 것보다는 천천히 좀 점진적으로,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뭐 신동엽 씨가 야한 토크를 하더라도 정말 사람들에게 면역력을 심어주듯이 아주 천천히 간을 보면서 다가가잖아요. 우리 한국의 또 코미디 유튜버 크리에이터들 코미디언들이 좀 약간의 그런 정신을 가지고 너무 독하게 가지 않아서 계속 이 컨텐츠들이 계속 살아났으면 신동엽 씨 좋겠습니다. 스물스물하면서 19까지 다 가버렸죠, 그죠?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데미안 씨께 앞으로 그 북코페가 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좀 보신 걸로 좀 더 발전적인 제언을 한마디 하신다면 한 2분 동안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마지막. I see that I see YouTube and the success and the power of YouTube and television not as a threat but as an opportunity for Busan International Comedy Festival. How to create events that can be streamed, can be broadcast, that raise the profile, increase interest in the appetite of people watching it on television and going, I want to be in that audience and see that show live. I think that's the power of that, to not think of people's profile on television or on YouTube as a threat, but how can we use that to find new audiences, to bring the supporters, the lovers of those comedians, to Busan to sit in an auditorium and watch live comedy. 일단 뭐 그런 유튜브나 그런 TV란 이런 매체의 파워들을 뭐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그 유튜브나 그런 TV를 보고 아 나 저 코미디언들 공연을 하면은 나 극장 가서 보고 싶어 또 그렇게 유인할 수 있는 효과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디어들이 잘 키워가지고 그런 뭐 팬들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뭐 북코페에서는 저는 뭐 성공적인 공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Anyone? 1 minute. 1 minute. I think the creating events like the opening ceremony and just to really build the audience for live comedy in Korea. I know that's a challenge, but I think it's a really exciting challenge to grow audiences for people who want to come and watch comedy live. 예, 그리고 뭐 오프닝 세레머니라든지 뭐 개막식이라든지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끌어모으고 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참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좀 신나는 뭐 도전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사람들이 계속 모으고 또 그 관객들이 계속 성장하고 페스티벌 성장하는 것들이 굉장히 뭐 힘든 거지만 굉장히 또 즐거운 도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아유,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뭐 따로 정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오늘 전문가분들, 다양한 전문가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부산 코미디 페스티벌에 대한 수많은 좋은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또 지금 10년을 해왔으니까 향후 10년간 또 많은 발전을 이루길 바라면서 이것으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our party. Move your body, shake your body. 양세 body, two dragon body, go. 1, 2, 3. Yo. 지금 여기 푸른 바다 위에 하얀 구름이 갈매기 되어 보여. 모두 모여 이 세상의 기쁨이 여기에다 모여. 남녀노소가 다 함께 웃음의 파도가 넘치게. 일소 일소 일로 일로. All for one, one for all. 바쁘게 돌아가는 하루 속에 웃음을 잃어버린 젊은 그대 마음껏 웃어봐 소리쳐 보는 거야. Here we go. 나 재밌잖아. 소리 질러.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our party. Move your body, shake your body. 양세 body, two dragon body, go. 1, 2, 3. Yo. 지금 여기 푸른 바다 위에 하얀 구름이 갈매기 되어 보여. 모두 모여